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보험사랑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실제로 소송을 갔을 때 판결금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똑같은 사고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그것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거와 관련된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보험사랑 합의할 때는 보험사에서 자기들 약관 기준으로 뽑아온 금액을 제시하거든요. 만약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합의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시수익인데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판결금하고 이 일시수익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보험사 약관을 보면 일시수익을 지급하는 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요.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는데 그 입원 때문에 실제로 월급을 그만큼 못 받았을 때, 실제로 내가 진짜 돈을 못 벌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수입에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그 감소된 금액의 85%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도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근데 법원에서는 소득의 감소가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입원을 했지만 월급은 그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했으면 그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다 산정해 줍니다. 즉 자기가 해서원인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월급이 안 깎였다고 하더라도 입원해 있었던 기간 동안 100% 다 일시수익이라고 보고 지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세후 금액 기준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법원에서는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도 일단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본인이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이거나 또는 입원 기간이 길었다면 당연히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일시수익 부분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랑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요, 가해자한테 네 잘못으로 나한테 이런 손해가 발생한 거니까 가해자 네가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보험사한테 돈을 받는 거지만 실제로는 가해자한테 책임을 묻는 걸 그대로 보험사가 대신 돈을 주는 거니까 굳이 내가 보험사 약관가로 계산해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피해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약관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 금액이 최선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나는 지금 보험금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 왜 너네 약관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왔냐, 법원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다시 제시해라,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보험사가 그렇게는 계산 못 해준다고 하는데 판결금이랑 약관가랑 만약에 차이가 크다면 당연히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대신 내가 단독 사고 났을 때 내 보험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내 보험사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에 가입해 놨으니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보험사에서 약관으로 정해놓은 그 방법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차이 아시겠죠? 즉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다 보면은 보험사 담당자가 이렇게 딱 전화가 올 거예요. 그때는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자랑 얘기를 해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보험을 좀 아는 사람이네,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네, 그런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딱 오면 합의를 할 때 대충 약관가로 계산한 금액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건데 보험사랑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약관가대로 계산한 금액 그 이상은 절대로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좀 잘 아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좀 더 돈을 주더라도 빨리 합의하는 게 나으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법원 손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합의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인 것 같고 입원 기간도 똑같은데 옆 침대에 있는 저 사람한테는 합의금을 450만 원을 제시하고 나한테는 합의금을 150만 원만 제시했을까?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합의 과정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주 진단을 받은 사람한테도 적용되고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한테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상해를 당했거나 사망사고를 당한 분들은 손해배상되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관가로 계산되는지 또는 법원 손해액으로 계산되는지, 과실이 10% 작게 잡히는지 10% 많이 잡히는지,
내 소득이 세후로 인정될지 세전으로 인정될지, 호봉 상승률이 반영되는지 반영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1, 2억씩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상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나 장애가 남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연봉이 좀 높거나 매년 연봉이 상승되는 공무원, 은행원, 군인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실 비율이 보험사가 생각하는 거랑 나랑 생각에 이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돼요. 보험사에서 소송 가액으로 계산해온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받는 금액보다 높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보험사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합의하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치를 생각하셨다가 사고 당하셨을 때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으셔야 할 겁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보상과 배상으로 문의 주시면 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